명태균이 어저께 올린 이 카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엄청 시끄러웠죠. 네네. 오빠.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뭐냐 요거. 네. 먼저 이제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와 했다고 하는 그 카톡 먼저 보시죠. 예. 자, 저거를 이제 올린 다음에 자,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준석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한 다음에 이제 저기서 우리 오빠 용서하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야, 지금 부인이 지금 남편을 그것도 지금 대통령 당선자를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멍청하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건가?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게 근데 왜냐하면 현재 네. 지금 아마도 저 시기가 언젠지는 안 나와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남편에 대해서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진짜 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은 저게 오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당시 선거 때 했던 그 친오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저 시점은 말입니다. 이준석과 그 윤석열 후보가 갈등을 겪었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때 갈등을 겪었던 그 시점의 얘기이고 정확하게 네. 명의 네. 명태균이 저 언제 거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밝히지 않았고요. 모호하게 합니다. 지금 저게 앞뒤 내용들이 다 지금 없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서 하면은 저기다가 그러니까 카톡에 이름 저장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넣어놨으니까 네. 사람들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다가요 사람 이름 저장할 때 처음에는 김건희라고 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사님 넣었다가 그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뭐 검찰총장이었을 수도 있고 전 총장이었을 수도 있고 후보일 수도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사후적으로 넣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캡처를 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입니다. 대통령 부인과 저는 한 게 저 아니에요. 문자는 명확하게 저는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 나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사람들한테는 착각을 그렇죠. 준다니까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돼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 저 시점부터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우리 오빠가 멍청해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렇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야 이거는 정말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이제 그거를 용산에서 친오빠다라고 주장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돌았나 이걸 친오빠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람 두 번 죽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왜 나왔는가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친오빠다라고 가장 먼저 주장한 게 명태균이었어요. 명태균이 자기가 먼저 이거는 친오빠라고 했죠. 김건희 여사 오빠였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뒤집은 거예요, 얘기를. 예. 네. 이제 과거에 저 뉴스 토마토죠. 네. 뉴스 토마토에서 그 제보자라고 하는 네. 강모 씨가 있어요. 강혜경인가요? 네. 그분이 처음에 나올 때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 통화 들었어요. 오빠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네. 하는 거 들었어요라고 네. 제보를 했습니다. 네. 제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처음 이제 언론에 나왔던 게 10월 네. 3일인데 그때 10월 3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김건희 여사가 남편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네. 그 강혜경이라고 자기하고 친한 이 씨라고 나왔던 네. 그 사람이 오빠 운운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네. 근거는 뭐냐면은 내가 김건희 여사는 알지만 김건희 여사가 남편을 오빠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방송마다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TV조선에서는 저 오빠가 실제로 명태균을 만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아니다. 뭐 또 그렇게 또 반박도 하고 있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친오빠라고 볼 거냐 아니냐를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명태균 씨가 저거를 공개한 원래의 의도를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쵸. 의도가 무엇이냐. 요거는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전에 올렸나요? 그 전에 올린 저 카톡에 저는 지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한번 보시죠. 보수를 위해 내가 싸웠다. 저게 이제 이를테면은 김재원 의원들이 이제 듣보잡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빡쳐서 이제 올렸다는 건데 내가 사기꾼이면 너는 뭐냐? 예. 내가 사기쳐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보수 재건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저는 핵심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중에 밥값, 숙박비, 차비 한번 준 놈 있냐? 이제와 내 몸에 기름 냄새 난다고 나보고 사기꾼? 사기친 니들은 뭐냐?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 명태균 사건을 접하고서 이 정치권의 분석을 잘 하시는 정말 네. 분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태균은 실제로는 적은 돈이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누구도 명태균을 챙기지 않아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것 같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처럼 정말로 자기를 위해 운전기사도 주고 개발, 뭐 나중에 교통공사 공사에 사무처장 보내고 주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는 걸 제가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렇게 챙겨주는 게 네, 잘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적인 네트워크로 해서 한 사람에 네. 대해서 보상을 주는데 네. 저는 오히려 저 사람이 저 말을 통해서 자기가 사기를 쳤다는 거를 네. 인정을 했고요. 내가 사기꾼이면 저 사람 사기꾼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기라는 표현이 어디에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조작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서 그렇게 해놓고는 당신들한테 내가 그거 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게 대가를 안 주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 대가를 주면은 네, 불법이 돼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좀. 네. 오늘 저도 이제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를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네. 명태균 씨 지금 뭐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할 거지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론 조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는 펄쩍 뛰어요. 무슨 여론 조작이냐? 네. 저런 장난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하는 거 아니다. 지가 지 돈으로 지가 지 돈 들여서 조사해가지고 갖고 와서 갖다 바치는 거. 갖다 바치고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들한테 예. 자기를 과시하려고 세일즈하는 거죠. 세일즈. 자기 세일즈. 네. 자기 세일즈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비서 뭐 강모 씨 데리고 네. 뭐 자 60대 그 좀 더 나오게 해봐라. 뭐 20, 30대 야 20대 남자 더 잡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이 사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무슨 야바이꾼도 아니고 저거 저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거 지 돈 들여서 만들어서 후보들한테 갖다 주면 후보들은 좋아하지. 근데 어느 후보가 그거 가지고서 잘 봤습니다 하고 돈을 주냐고. 맞아요. 후보들은 정상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에 신고하고 나온 조사를 가지고서 공표를 해야 되는데 네. 저거는 공표도 못하는 조사입니다. 네. 공표도 못하고 어디 써먹지도 못하는 조사에다가 지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시킨 사람이 있을 수도 모르지만 시킨 사람 있을 수 있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가지고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홍준표 시장을 이 사람 많이 물고 늘어지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이 바로 반론 나오고 그 자기 주변에 있던 최모라고 하는 지인이 네. 알아서 시킨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최모라는 사람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 거라고 그러고 그 최 씨 지금 끊었대요. 잘라버렸대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홍준표 시장한테 가서 돈 내놔라고 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대선이나 이 캠프가 열리면은 저런 숫자를 갖고서 쫙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특별히 더 축출나게 말도 잘하고 네. 뭐 전략도 잘 짜고 해서 자기 비교적 과시에 엄청 능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계약 그 컨설팅이나 이런 그 여론조사 협약을 맺고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기가 후보님 지금 뭐 저쪽이 지금 공세에 있는 것 같지만 후보님 이깁니다. 나만 믿으이소. 이 숫자 보이소. 이 숫자 내가 갖고 있고 여기다가 내 이 컨설팅 얹으면 신 후보님 당선됩니다. 이렇게 한 거를 갖고 나중에 내 돈 다 뜯어먹고 나는 보수를 위해서 애썼는데 니들이 사기꾼을 내가 사기꾼이면 니들은 사기꾼 등친 더 나쁜 사기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 그리고 한마디 여론조사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론 조작이 되려면 공표된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와서 저기 노정면 의원이 발표하는 무슨 뭐 몇 개 보고서라는 등 이런 거 보면은 공표된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PNR 여기랑 이제 연결을 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PNR은
이 사람이 실소유주 내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미래연구소인가요? 네. 거기에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고 P&R은 이를테면 언론사의 의뢰도 받고 다른 기관의 의뢰도 네. 받아서 하는 행사예요. 홍 시장님 P&R 제외사 감사합니다. P&R 여론조사기관 팔아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곧 어떤 조사가 주장이 나올 거냐 하면은 네. 전 이렇게 예상해요. 아, 윤석열 P&R 조사 다 조작됐다. 이런 아마 흑색선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P&R 여론조사가 조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게 국민의힘에서 홍준표냐 뭐 저 윤석열 후보냐 이렇게 저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먼저 이거는 선관위부터 지금 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관위가 지금 여론조사 관리를 잘 못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저희들이 언론에 여러 번 이제 보도되는 네.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설문 문항 다 들여다봅니다. 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은 자 갖고 와보세요. 20대 30대 비율 맞췄습니까? 아, 잘 맞췄네요. 안 맞췄네요. 이거 다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통에 하던 여론조사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분 여론조사 그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로 데이터 갖고 와. 여론조사 심의에서 로 데이터 갖고 오라 그러면 로 데이터 다 줘야 된대요. 네. 로 데이터를 다 주면은 그 누구랑 통해 20대 뭐 배율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저께 나왔던 녹취가 그거 아닙니까? 50대 60대 뭐 샘플 비율을 좀 높여라. 그래야지 뭐 윤석열한테 높게 나온다. 그래서 홍준표 2% 낮추는 조작을 했다. 그 전화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 조작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작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거는 어디다 쓴 거냐 하면은 한마디로 자기 세일즈용으로 썼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발전된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네.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디 가서 공표도 못할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어디 가서 공표도 못할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하니 말이 되냐. 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나서서 네. 명확하게 좀 해줘라.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 전문가들도 좀 나서서 네. 해명을 해줘라. 가만히 있으면 여론조사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명태균 한 명 때문에 완전 쓰레기판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지금요,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슨 정치 공방으로 놔둘 게 아니고요. 예. 선관위에서 그 P&R에서 한 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검수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맞습니다. 먼저 입장을 검수, 정확하게 검수. 밝혀주면은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선관위가 뭘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윤석열 대선 여론조작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0.7% 차이로 진 거 이거 사실 우리가 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은 대선을 도둑 맞았어. 그렇죠. 저는 반대로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재명이 대선을 도둑 맞았는데 지금 탄핵할 거리가 차곡차곡 쌓여있으니까 우리는 탄핵을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네. 저는 이 논리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라져 있어요. 네. 그냥 가만히 즐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1심 선거법 위반 유전교사. 예, 그것 예. 때문에 정말로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을 텐데 정말 사라진 상태에서 네. 명태균 사태를 그냥 즐기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명태균 씨도 저는 정말 딱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친오빠 아니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그 오빠라고 말한 게 친오빠였다고 말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뭐라고 뒤집었죠? 아니, 이미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월 3일 날, 네. 10월 3일 날 자기는 단 한 번도 김건희가 남편을 오빠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네. 한 번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저께 방금 저희가 봤던 우리 오빠가 무식해서 그래요라고 하는 그 카카오톡을 명태균이 네. 스스로 올렸잖아요. 예. 그거 올린 다음에 네. 노컷뉴스인가요? 네. 노컷뉴스에서 물어봤어요.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 맞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거 윤석열은 아니고 그 김건희 여사 친오빠 있어요. 친오빠입니다. 네. 라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남편을 오빠라고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노컷뉴스에서
아니 지금 전부 다 그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기억이 내가 안 오래돼서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오빠라고 윤석열이 하두지 뭐 이렇게 얘기를 바꿉니다. 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의 발언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응이 참 어려운 지점이 또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지금 2,000개의 지금 캡처가 있다. 대통령이랑 한 얘기 내가 앞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풀 것이다. 2,000개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심지어 어린 딸 얼굴까지 지금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은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부분에서 이 사람 네. 정상적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네, 네. 드러납니다. 예, 저희가 사진은 정말 저 아버지는 자기 딸 신경도 안 쓰고 저렇게 공개를 했지만 저희는 차마 공개할 수가 없어서 공개를 안 하는데요. 저 뭐라고 했습니까? 지천명에 나온 딸, 뭐 50에 나온 5살 막내 딸이 김재원이 나오는 TV를 보면서 아빠 감옥 가? 울면서 물어봤다. 김재원, 널 내가 용서하겠니? 네. 이러고 올리면서 지금 딸 얼굴을 실제로 그냥 떡하니 그냥 올렸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뭐 언론이랑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맨날 단독 터뜨리면서 지금 자기가 2,000개의 캡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저는 저거 보면은 마치 진짜로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 저도 애 키워봤지만 5살짜리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 주로 나와서 감옥에 가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뭐 까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라디오예요. 라디오하고 유튜브예요. 네. 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런 발언 TV에 나와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런 TV를 본다고요? 아빠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빠가 틀어놨는데 옆에서 봤다 뭐 이런 전제가 성립이 저는 되겠죠. 그 5살짜리가 저 정도 정치 신동 아니야? 정치 신도 그러니까 자기 딸을 네. 그냥 이용한 거예요. 네. 자기 딸을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저는 있다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말 뒤집는 거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뭐래니까 뭔지 알아 막 이런 식의 말 뒤집기가 너무나 능하고 그렇죠. 과장이 심한 부분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떠올랐고 그 화법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막장이다 하는 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저렇게 소중한 딸이라면 그 소중한 아이의 얼굴을 저렇게 할 수가 올리면서 한다는 없죠. 건 정말 의식이 막장에 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왜 용사는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느냐? 답답하죠. 저는 용산이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네.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과 무슨 말을 나눴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대응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좀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죠.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을 하나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되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저 명태균 씨랑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얘기를 카톡으로 했는지 언제까지 했는지를 지금 용산의 참모진들이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밝히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정말 일종의 저런 과장하는 사람의 입에 의해서 정말 보수 전체가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빨리 김건희 여사와 면담을 해서 정말로 언제까지 이거는 저는 거의 수사에 준하는 안에서 내부에서 저는 감찰에 준하는 행위에 들어가야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처음 겪는 일도 아니잖아요. 예. 저 서울의 소리, 네. 예? 서울의 소리 그 백 사건 때도 겪었고, 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명자 들어간 놈, 명자 들어간 사람, 이명수. 네. 이명수하고 통화 녹음 있다는 거. 네. 그때도 계속 이명수가 뭐 계속 그 깔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있다, 공개할 거다, 맞습니다. 뭐 MBC에 공개할 거다,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까봤더니 네. 별거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해버리는 게 나았잖아요. 예. 은폐하고 전전긍긍하고 해봐야 결국에는 그 은폐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다 효과를 누립니다. 그 효과 다 누린 다음에 어차피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 뉴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에
저런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 수많은 캠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예. 친오빠가 그 캠프에 들어서 일을 한다. 선거 때는 부직갱이도 갖다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일반 예. 사람들 데리고 썼다가 네. 괜히 이 명태균처럼 네. 돈 내놔. 내가 그렇게 맞습니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국회의원 나오면 누굽니까? 김부겸 뭐 딸 다 뛰잖아요. 맞습니다. 딸도 뛰고 온 가족도 다 뛰는데 친오빠가 했다는 건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정말 무슨 뭐 현명하십니다, 할아버지십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 화법을 보면은 지나치게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어요. 그 한동훈 대표와의 카톡 메시지 있잖아요. 그 텔레그램 메시지였나요? 네. 그것도 보면은 한동훈과 관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시에 엄청 자기를 낮추죠. 자기를 낮춰서 합니다. 최재형한테도 최재형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여사님도 못 보는 사이인가요? 라고 하니까 너 그렇게 대단한 분이니까 나 안 만나줄 거지 하니까 그 다음에 한참 몇 시간 흐르고 나서 누구한테 만나보라고 할게요.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대화도 여사가 아까 보시면은요. 예. 그 명태균이 어떤 이런 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뭐라고 합니까? 준석이라 그래요. 카톡에서. 준석이라 그러죠. 준석이라 불러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엄청 과시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첫 카톡을 김건희 여사가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50분 뒤에 합니다. 50분 뒤에 답을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준석이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준석이 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일절 발언이 없어요. 네.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계속 죄송해요. 우리 네. 오빠 때문에 네. 그럼 너무 고생이 많은데 예. 내가 난감. 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용이죠. 네. 이걸 보면은 일단 조개 목적이에요. 네. 이 명태균 씨는 이 오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길들이는 그리고 사과드리고 이제 저 생각합니다. 안에 텍스트를 보면 네. 정말로 교묘하게 사람을 길들이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김건희 여사는 아마도 예. 넘어가주는 척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취재할 때 되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그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카톡 메시지로 사과 한번 하고 뭐 그래서 나쁠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영부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 카톡이나 메신저를 했는 것도 좋죠. 개인적인 문제로라고 뭐 잘 지내세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계속적인 어떤 네.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뭐냐면 명태균이 김영선 단수공천을 요청을 하는데 여사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거절하는 거절한 메시지가 겁니다. 한 번 나왔어요. 네. 그렇죠? 지금 그거 똑같아요. 그거는 큰 거절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거절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어떤 뭐 공적인 일에 사적인 청탁을 했고 그거를 들어준 흔적이 나온다면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명태균은 알고 있는데 용산은 모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용산이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명태균은 아는데 용산은 모르네. 네. 정말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네. 이 얘기를 명태균은 갖고 있는데 용산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대응이 늦거나 뭐 앞으로 팩트 대응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뭐 잡힌 네. 게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뭐 잡힌 게 있나? 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할게 있나? 사기꾼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게 할 수 있나? 지금 뭐 오세훈 홍준표 너네 뭐 감옥 가게 해줄까 거의 이 수준이잖아요. 엮어줄까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엮어줄까 뭐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는 네? 저 사람 인식 자체가 네. 잘못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김영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서 지금 좌파나 민주당 쪽 뭐라고 합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라 그랬는데 네. 그거는 공천 개입 하지 못했다는 공천 개입 미수 사건이죠. 네. 그리고 그 판단이 김건희 여사 판단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카톡 하나 가지고 공천 개입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네. 인식이 전도돼 있는 게 뭐냐면 뭐 내가 이준석 내가 대표 만들어줬고 네. 홍 시장 뭐 내가 해줬고 오세훈 시장도 내가 해줬고 이 사람이 그냥 여론조사 몇 개 해가지고 그런 보고서 낸 사람일 텐데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누가 붙여줬습니까? 우리 이거 받아들이는 유권자가 유권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마치
내가 다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 맞아 선거에는 저런 식으로 조작하는 사람이 있겠지. 네. 아 이런 인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지금 위세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본적으로 이 대응에 있어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국민들이 아니 도대체 명태균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드러났다 하게 되나? 내가 이제 보수라는 게 부끄러워. 네. 이 사람이 보수를 멸망시키고 있네. 이런 혐오감과 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정말로 저는 그거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과 무슨 카톡을 했는지 무슨 문자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이되어서 뭘 해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 사람이 워딩은 계속 예 이분이 예. 하는 말 중에 또 스피커폰 있잖아요. 네. 꼭 스피커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통 전화도 없을 수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 쪽으로 했고 네. 그거 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했다고 하는데 네. 스피커폰으로 매번 했다? 그것도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발언은 검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메시지화 되고 있거든요. 반대 메시지가 뭘지를 한번 상상을 해서 고려해서 뉴스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사태를 빨리 풀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이런 지금 정말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이렇게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천장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질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 협박질에 농락당하는 대통령 부부를 보는 거는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아니,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거는 네.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빨리 입장을 저는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수사 뭐 이 사람 뭐 수사에 네. 엮여 있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네. 수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네. 이 논란을 피해가면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수사나 이런 걸 압박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싶거든요. 예. 그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네. 뭔가 명태균에게 누군가가 어떤 보상을 해준다면 이 사태가 뚝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참 네, 참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노리는가를 분석한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본다면 국민의힘 근처에 잘 붙어 있기 힘드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당에서는 왜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